안녕하세요. 시사건건 볼스영입니다. 자,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전광훈발 확진자 폭증, 집단 감염. 참 허탈하죠.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더 깊어만 가고 보건당국의 이때까지의 노력도 다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죠. 어쨌든 빨리 또 이 불길을 잡아 나가야 될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이 사랑제일교회에서 퍼지고 있는 이 가짜 뉴스들, 음성인데 양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가둔다, 탄압을 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정말 이 사랑제일교회의 이 교인들, 그래서 실제 병원에서 탈출을 하고 커피숍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들의 목적은 감염병을 확산시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그런 생각이 들만도 합니다. 고의적으로 이 감염병을 더 퍼뜨리기 위한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 사랑제일교회에 방역을 하러 온 의료진들의 마스크를 벗기고 멱살을 잡고 물을 뿌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맞을까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폭력과 욕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작을 당한 것이다. 지금 이런 바이러스 테러, 이 앞단에 미리 공작을 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황당무계한 생각이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워낙에 이 메르스 때도 그랬고 방역을 정말 잘 해내신 분이잖아요. 박원순 시장을 먼저 식물시장으로 만들어 놓고 바이러스를 퍼뜨린다. 제가 생각해도 정말 황당무계한 시나리오이긴 한데, 이것들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참 어이가 없고 맥이 빠지고, 어린이집 원장이 확진되어서 어린이집이 폐쇄되고, 확진된 어린이가 발견이 돼서 그 어린이집에 있었던 모든 아이들이 검사를 받고 그 가족들도 모두 검사를 받고, 전쟁입니다. 전쟁통이에요. 휴대폰에서는 계속해서 확진자 문자가 띠링띠링 올라가고요.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참 황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전광훈이라는 작자는 법원에서 허가를 해준 것이다 라고 자기 방어 변명을 하고 있고, 자기는 죄가 없다. 그리고 조중동 대문짝만하게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의 변명을 광고로 실어냅니다. 조중동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는 돈 받고 광고해 준 것밖에는 없다. 이들의 공격이 참 집요하고 극악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폐청산,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가장 어려운 숙제였죠.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참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한 심정이죠.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이 답답한 심정일 겁니다. 아시는 분은 또 아실 텐데, 제가 PC방도 하나 하고 있거든요. 그냥 벼랑간 PC방 문을 닫아야 됐어요. 임대료 이런 것들 걱정이죠. 저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만, 이런 와중에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정부는 정광훈과 사랑제일교회 극우 세력들 이들이 저질러 놓은 이 상황을 치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죠. 덮어지면 안 되니까요. 전광훈과 극우 세력들을 원망을 해야지 지금 정부를 원망하는 것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뭐 삶이 힘들어지면 정부를 원망하는 게 원래 당연한 수순이긴 합니다. 이들이 원했던 건 바로 이런 거죠.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우리의 삶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면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은 늘어날 것이다. 정말 무서운 인간들 아닙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의 목숨까지도 내거는, 국민들의 목숨과 그들의 삶이 어찌됐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정말 답답하고 화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김두일님 아시죠? 김두일님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 있어서 이거 한번 공유해 드립니다. 제목은 정부와 민주당은 공권력을 사용해라. 아침에 눈 뜨면 습관적으로 뉴스 헤드라인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두 개의 뉴스가 눈에 들어온다. 첫 번째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화문 집회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자들 재발 검사를 받아달라는 기사이고, 두 번째는 사랑제일교회에 방역을 나간 방역 요원이 광신도들에게 멱살을 잡히는 장면이다. 기사를 본 내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왜 읍소를 하는가? 국민보건과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생화학 테러범들에게 장관이 읍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둘째,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도리어 읍소를 하니 이 무더운 날 방역을 나가서 고생하는 방역 요원들은 광신도들에게 멱살을 잡히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가해자는 보여주지 않고 멱살 잡힌 방역 요원의 얼굴만 보여주는 언론의 사진도 기가 막혔다. 셋째,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고 국민들에게 보여질수록 정부 여당의 지지율은 떨어진다. 부동산의 문제는 순전히 선동에 불과하지만 이런 모습들은 마땅히 지켜야 할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다는 실망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직도 교회의 표를 의식하는 것일까? 혹은 광신도들의 인권을 존중해서 그들과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당하는 긴급 상황에서 행정집행을 하는데 공권력이 무시를 당한다는 것은 엄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결론, 정부와 민주당은 공권력을 사용해라. 관련 법안이 없다면 국회에서는 신속하게 법규를 개정하고 그 전에는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의 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안 된다. 많은 국민들, 대다수의 국민들의 심정을 대변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정말 경제도 굉장히 선방을 했고 방역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끌려다니지 않는다. 본인이 가진 권한, 힘, 이걸 적재적소에 빠르게 강력하게 사용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낙연, 이재명 이 두 명의 지지율이 살짝 역전이 된 부분. 위기 상황에는 신중한 것도 좋지만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 글처럼 좌고우면하지 말고 공권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저렇게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을 왜 처벌하지 않습니까? 더욱더 강력하게 공권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자들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들의 인권입니까? 언론도 마찬가지죠.
언론, 진짜 대한민국 언론 너무 쓰레기 같습니다. 한숨밖에 안 나오는 기사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는 이 경기도 어디인가 스타벅스에서 2층에서만 한 50명 정도가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그걸 보고 대한민국 커피를 너무 좋아하더니 탈났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와요. 이게 대한민국 커피 좋아하는 것과 감염 여기를 연관시킨다. 참 이런 것들이 언론이라고. 자, 여러분들 그래도 힘내고 응원합시다. 지금은 생활 방역 수칙 우리가 잘 지키고요. 정부가 하는 일 지지해야 합니다.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정말 이 더위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방역 방해하는 사람들 진짜 가장 강한 처벌을 내려야 됩니다. 이건 정부에서 신호를 줘야 됩니다. 방역법이 너무 무섭지 않아서 이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면 민주당은 빠르게 더 무서운 법안을 만들어서 처벌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늘어만 갑니다. 거기다가 이젠 우리 아이들까지도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병이요, 사망률이 낮다고 나나 후유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걸리면 안 되는 병입니다. 그냥 독감, 인플루엔자 이런 게 아니에요. 폐가 굉장히 망가지는 병입니다. 다 낫는다 하더라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후유증을 겪는 사람들 많다고 해요. 완치된 사람이 인터넷에 쓴 글들이 요즘에 꽤나 있습니다. 죽지 않는다고 가볍게 보지 말아라. 그러면서 몸이 후유증으로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정부는 완치자라고 표현하지 말고 회복하는 중이다.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을 뿐이지 완벽하게 나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병이니 다들 조심하시고요. 정부와 민주당은 강력한 공권력을 사용해서라도 국민들에게 믿음직한 모습,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